저는 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디렉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 중에 스티브 잡스, 여러분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요. 난 저 사람한테 뭘 배우려고 노력했냐면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발표하는 이런 모습들, 청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을 소개를 하는데 양쪽에 큰 화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발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그렇게 하고 있는 작년 연말에 우리 미리가본 대학에서 1000명 학생들 저 종실관에서 정말 잡스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었어요. 신나더라고요. 내 꿈이 이루어졌던 거죠. 평창에 대학생들 모일 때나 어떤 여러 가지 단체들 이런데 열심히 가고 중고등학교도 가고 있습니다. 이 잡스가 스탠포드 축사에서 마지막 두 줄이 제 마음을 참 계속해서 남았는데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두 문장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 앞에 스탠포드 축사를 하러 갔을 때 My biological mother, 나의 생물학적 엄마. 이게 무슨 말이지? 난 처음 들었어요, 그런 단어를. My biological mother. 근데 제가 특강을 할 때마다 꼭 책을 한 권씩 읽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었어요. The Innovation Secrets of Steve Jobs. 스티브 잡스의 혁신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는 My birth mother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 그런데 잡스가 자기 부모를 실망시켰다, 이런 소개가 나오는데 그 소개가 Jobs disappointed his adoptive parents Paul and Clara. 폴과 클라라를 실망시켰다. 그런데 양부모, 그래서 양부모와 태어나는 낳아준 엄마, 이런 차이를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잡스의 생모가 잡스를 낳아서 입양을 했던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잡스가 자기의 양부모를 실망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잡스의 입양 조건이 뭐였냐면 꼭 대학을 보낸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I couldn't see the value in it. 나는 거기에서 그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시의 리즈 컬리지라는 아주 작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미국 대학이 보통 자기 주에서 오면 3,000불 하죠. 학비가 한 학기에 원 세메스터 3,000~4,000불, 타 주에서는 5,000~6,000불, 다른 인터내셔널들은 원 세메스터 10,000불 됩니다. UCLA는 3학기 하려면 30,000불, 한 달 기숙사비 3명 자는 방에 1,200불 한 달에.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변해갈 거라고 봅니다. 등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을 그만둡니다. 그리고서 72년도에 그만두고 70년대 10년 동안 인생의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히피 스타일로 살았다. 코크 마틀스 글로셔리에서 캐셔로 일하면서 시간당 얼마 알바를 하니까는 캐셔 많이 못 받잖아요. 친구들 도미터리나 또 그 자취방에 가서 빌붙어서 잠자고,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헤어 크리슈나 템플에 한미를 먹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 7마일을 걸어갔고 7마일을 걸어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7마일이면 11km 정도 되는 거리잖아요. 뜨거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거를 걸어오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에서 이 친구 정말 힘들었겠다. 이 시절에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았구나. 미국에도 20살 되면은 다 독립시켜서 내보내잖아요. 여러분들 그 3,000불 하는 등록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걸로 고민하는데, 부모님한테 등록금을 다 받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전화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잡스가 자기 꿈을 발견하기 위한 꿈의 대가의 기간이었다라고 나는 봅니다. 꿈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플랜 단계에서도 대가가 필요하고 이루는 단계에서도 역시 대가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10년의 방황이 잡스에게 새로운 콜링을 준 거죠. 잡스 콜링. 어떤 소명이 오는데 이 잡스가 그 리드 컬리지의 한 포스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서 있습니다. 그 무슨 포스터였냐면 컬리그래피 코스 포스터였어요. 서체를 공부하는 코스. 그런데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그 서체에 나타나 있는 글씨체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I felt fascinating. 너무 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 서체 코스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서체 코스를 공부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걸 퍼스널 컴퓨터에서 한번 구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PC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PC를 만들자. 그래서 맥킨토시 컴퓨터를 이 잡스가 만들어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내가 한 학기 만에 리드 컬리지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애플사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 서체 코스를 듣지 않았더라면 이 맥킨토시, 오늘날의 맥킨토시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 친구에게 새로운 꿈을 주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콜링, 그것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내가 외웠는데 I have no idea what I wanted to do with my life.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I have no idea how college help me figure it out. 왜 대학이 나를 도와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런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Follow your heart, 당신의 심장을 따라가십시오. 여기 프린서플 첫 번째, Do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그 글귀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지 하는 것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2번부터 7번까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특강을 할 때마다 저의 있는 부끄럽거나 자랑스러운 모습을 다 내보이고 그리고 나의 소울과 스피릿을 다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약속해 줄 것이 있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 다른 데 가서 말하지 않는다. 이해해 준다.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초등학교 때 그냥 엄마 아빠의 그 말에 따라서 범생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6과목 시험을 보면 4과목에 최고 득점을 받아가고 내 쌍둥이 동생이 2과목을 받아가고 그러다가 중학교에 갔었더니 국영수만 시험 보면은 재수 좋으면 안 틀리고 재수 나쁘면 한두 개 틀려가지고 토탈해가지고 비교적 잘하는 그룹에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갔더니 지금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뒤에 중동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79년도에 입학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 안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들을
공동학군이라고 해서 휘문양정 배재, 중앙, 중동, 서울, 경기 이런 학교들이 있었어요. 한 중학교 때 한 교실에서 한 명만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우연찮게 나는 중동을 가고 내 동생은 중앙을 가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이 공동학군에 가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지금은 다 강남으로 다 그 학교들이 이사를 갔지만 이거 뭐 만만치 않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잘하는 친구 이범석, 박충호, 이성배 이렇게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진식 선생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셨어요. 그 선생님은 지금 그때 그 뒤로 인하대학교로 가셨지만은 그랬는데 이제 그 집에서는 집, 학교, 도서관 이렇게밖에 모르고 공부를 하라고 강요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쉬는 날에 5시에 나가서 정독도서관 앞에 1시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문 닫을 때까지 도시락 2개 까먹고 공부하다가 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관심은 왜 너 1등 못하니? 아버지의 관심 왜 너 1등 안 했니? 우린 일요일날 아침에 좌탁에 앉으면은 A4 용지를 아버지가 줍니다. 그러면 그 영어 본문을 외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가지고 막히면 다시 가서 외우고 딱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교과서 전체를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써야만 이제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숨막히는 생활을 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왜 1등을 못하니? 그래서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2학년 1학기 마지막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기뻐하면서 달려갔는데 한마디도 칭찬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뭐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내 어린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전교에서 뭐 좀 더 잘하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참았던 이 안에 있던 이런 분노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비실비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고3이 되면서 아버지가 쌍둥이 둘을 불러서 앉혀놓고 제가 크리스찬이었는데 너희들 고3 때 1년 동안 교회 가지 마. 좋은 대학 가서 다녀. 이렇게 했습니다. 감히 거기에 토를 달거나 거부할 엄두를 못 냈지만 뒤돌아서서 우리 방에 와서는 정말 많이 속상해하고 서글퍼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범생이 스타일로 살아가는 일주일 중에 내가 세상을 만나고 숨 쉬는 때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딱 2시간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저도 민간인이었지만 마치 민간인을 만나는 듯한 느낌, 여학생들도 만나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혔을 때 제 안에 막 분노가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빠에게 복수를 할까, 성적을 떨어뜨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내 안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이게 잘하는 걸까? 그래서 그때 종로에 있던 YMCA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하다. 근데 상담사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해답도 가지고 있고 문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방진 상담을 받았던 거죠. 그만큼 내 안에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대놓고 모른 척 그냥 이렇게 반항하지도 못하고 막 이런 내부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고3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우리 집 사람들은 큰 시험에 약한 징크스가 있는데 그 징크스를 열심히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우리 대학 갈 때는 딱 한 군데만 찍어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떨어지면 무조건 재수야.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도입되고 83학년도부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딱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 추락하고 두 단계 추락하고 또 그 징크스가 있어서 또 추락하고 또 안정권으로 가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내려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용케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해도 난 안 다닐 거야, 난 재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동생이 덜컥 떨어져가지고 그 친구가 재수를 하는 바람에 난 재수를 못하고 그냥 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아까 그 친구 이범석이는 연대 의대를 가고 박충원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갔는데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좌절감과 그 열등감이 나에겐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뭐 이제 사람 대접을 못 받았고 그래서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바보 같은 짓들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아버지도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어하고 서로가 아파하는 이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보같이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고 가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교에 가서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찌질이 내가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찌질이로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4년간을 정말. 그래서 내가 여러분 특강을 준비하면서 그 특징을 정리해봤더니 찌질이는 열등감 투성이에요. 찌질이의 삶은 자긍심이나 자존감이 전혀 없습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도가 불가능합니다. 또 실패할 거야. 항상 그래서 땅만 보고 풀죽어 지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현실이 없기 때문에, 자아가 없기 때문에 꿈이 없어요. 꿈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불안합니다. 미팅에는 나가도 항상 애프터가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안하고 염세주의적입니다. 나도 대학을 다니면서 뭔가 탈출할 탈출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문집을 만들었어요. 맨날 호숫가에 가서 노래하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서 문집을 7권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시들을 보면 이렇게 절망적일까? 이렇게 염세주의적일까? 이게 과연 내가 쓴 거 맞아? 20대의 나의 모습은 정말 왜 이랬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한켠에는 뻥 뚫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뭔가 나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학 4년을 보내고 뭐 시간들을 이리저리 또 시간들을 보내고 취직도 못하고 뭔가 이건 아닌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서 내가 꿈꿨던 삶은 이게 아닌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친척들이 막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 취직했니? 어떤 나에게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무엇인가 탈출구가 필요했는데 그때 선배 하나가 야 똘배 너 우리 대학원 와라. 이렇게 윤홍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대학원인데 뇌리를 성강같이 스치면서 2년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맞아 이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내가 가서 시험을 보고 내가 벌어서 다닐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 대학원이 나에게 탈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나는 나를 변화시킨다 이런 플랜을 짰어요. 마음을 굳게 먹었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이 열등감 투성이인 사람들은 잘 보면 혼자 뭐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에 이런 욕도 있고요. 세상을 온통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 버린다 하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부정적인 자기 예언을 탈피한다. 나는 이번 시험에 잘 못 볼 것 같아. 못 볼 거야. 그래 공부도 잘 안 된다. 못 봤구나. 이렇게 자기가 부정적인 나에게 닥친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예언하다가 그것을 실현에 옮기고 마는 게 부정적인 자기 예언이죠.
한국 사람들 이런 경향 참 많습니다. 이것을 긍정적 자기 예언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이 찌질이를 멋쟁이로 바꿔야 되겠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나,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믿는 긍정적인 나,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외향적인 나로 바꾼다. 책상 앞에 써붙여놓고 소리쳐서 읽고 나가고 이런 젊은이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서 삶의 가치들을 다시 찾는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세문학교의 청년부의 시절에 이 반사도 하고 우리 반이 12명 제일 많았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은 다 대학을 졸업했네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았네요. 저 때가 90년, 91년. 그런데 뭔가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나는 내 자신의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에 전력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못 세웠습니다. 그게 막연하게 대기업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보면 대기업에 가거나 골방에 들어가서 공부한 친구들이 고시가 되거나 이렇게 가는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LG건설에서 추천장이 왔다길래 하나 받아다가 써가지고 내고 취직이 됐습니다. 근데 이 LG건설에서의 보낸 몇 년간이 나에겐 아주 정말 약이 됐어요. 정말 나의 자긍심을 회복해주는. 나는 인재도 아닌데 맨날 회사에 가면 인재래 우리 보고 막 인재라고 그러고 치약 칫솔은 1년간 쓸 걸 다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아무튼 친구하고 만나서 밥 먹어도 그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해주는. 근데 한 달에 일주일씩을 꼭 교육을 보냈어요. 신입사원 시절에는 영어 잘하면 또 트위터에 3개월, 또 연수원 집중과정 6개월 이렇게만 보내고. 그래서 그 많은 교육을 통해서 내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대기업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껴보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혜택을 입었어요. 내가 LG 그룹의 배지를 여기다 딱 달고서 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출근해보고 싶어서 대기업에 가고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기업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팀 프로젝트로 어떻게 완수해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현장에 보내서 현장을 갔는데요. 거기 춘천 석사동 3익 아파트를 얻어서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같이 생활하고 현장을 갔어요.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회식하고 맨날 에브리데이 해피하죠. 해피한데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또다시 이 허전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을 보니까 시공기술사였는데 토목회에서 기술사의 역할이 되게 커요. 야 멋있다. 나도 기술사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소장을 보고 했는데 우리랑 같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잠잘 때는 뭔가 좀 추리해 보이고 가족들한 소장이 돼서도 가족들하고 생활을 못하고 집에 못 가고 이래야 되나? 10년 뒤에 나의 모습인데 10년 뒤에 나의 이게 비전이 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주에 한 번씩 일요일 하루만 쉬었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라디오 예배 한참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게 행복한 걸까? 막 이런 회의가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7년 직장생활 하면은 그 회의가 밀려와서 이직을 고민할 때 첫 번째 관문을 제가 넘지 못하고 이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면접을 봤는데 전주 삼성전자 대우고등기술연구원 면접을 보고 이제 연봉 얼마 줄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선일보의 전주공업대학 전문대학의 측량학 교수를 붙는데
신문 공부가 이렇게 나왔어요. 측량학 전공 석사 학위 이상 가진 자. 두 번째, 세대교인인 자. 세 번째, 산업체 근무 경력자 우대. 저한테 그 세 가지 조건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막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냈더니 면접 보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나는 그 전주공업대학이라는 대학, 전문대학을 택해서 갔습니다. 너무나 그 내가 이렇게 어떤 조직이 일원이 돼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 이런 생각들이 나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있는 걸 막 연습장에 본물같이 쏟아져 나오는 걸 연습장에 적고 정리를 했습니다. 꼭 해야 될 것만 하자. 정화와의 결혼. 지금의 내 아내인데 제가 이제 모든 특강이 90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 소개를 못하지만 내년도에는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지금 장인 어른이 되신 그 분이 사위의 조건 1. 서울대 출신이어야 될 것, 2. 고시 합격자여야 될 것, 3. 영남 출신이어야 될 것. 나는 그 출신 성분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불합리한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가지고 한 3년을 헤매고 고민하고 우리 뭐 둘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가슴 저린 가슴 아픈 그런 시절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는 게 급선무였고 박사학위 취득 4년을 두고 기술사, 우리 분야의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세계 탑이었기 때문에 꼭 그 학교에 가서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해보고 싶었고, 뭐 안정된 가정, 안정된 연구팀 결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의 10년 인생 플랜을 작성했어요. 이게 합치면 14년인데 30대 내 인생의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중복해가지고 만들고 이런 쉬트를 가지고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92년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93년도에 해야 될 일, 매해 10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리스트가 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시간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내가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잃어버렸던 한 6, 7년의 세월을 다시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10년을 시간과의 싸움을 보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보냈습니다. 뭐 잠을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때는 밥 먹는 시간을 줄이고 밥을 먹지 않고도 웃으면서 이겨내는 훈련을 저 스스로에게, 그 시간들이 아까워서 안철수 교수처럼 나는 이틀에 한 번씩 자고 하루씩은 안 자고 공부하고 이런 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명절에 우리 친가에 가면은 거기서 가는 도서관이 있었고, 처가 수서동에 가면 거기 명절 때 거기서 또 명절에 문 여는 도서관이 있었고, 그래서 그 10년을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딱 하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고 살아가겠다, 노력하겠다, 뭐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저 자신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잠을 자지 않아도 밥을 먹지 않아도 나는 정말 배고파서 슬픈 게 아니라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시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련 뒤에 있을 미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시련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죠. 미래를 준비하면서 앞을 향해 달려간 내 인생의 30대 10년 동안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붙여놓았던 나의 꿈과 계획은 나의 거울이 되어서 항상 나를 비춰줬어요. 내가 빨리 가는지 느리게 가는지 알 수 있었고, 내가 방향을 제대로 가는지 틀리게 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했고 학위도 받았고 기술사도 땄고 둘이서 결혼했는데 5이 되는 이런 놀라운 매직 축복도 경험하고
안정된 가정도 이루고 마지막에 나의 연구팀 결성을 못했는데요. 이걸 위해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이직을 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내 전공의 그 신문 공부가 나오는 대학을 처음 나오는 대학을 선택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국립진주산업대학교가 나온 거예요. 난 진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원서를 내러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전주에서 진주로. 그랬는데 아내가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여보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 전주도 시골인데 전주보다 더 시골에 와서 어떻게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로 더 가까이 가야지 서울에서도 멀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아니야 여기도 살기 좋을 거야. 이거 봐 강도 있고 멋지잖아. 그리고 그렇게 달래면서 위로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그 달래달라고 부탁도 하고 국립대라는 어디든지 가야 돼. 그렇게 하고서 뭐 서류 전형도 하고 면접도 하고 공개 강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데 정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와서 제가 그 강의실 기둥을 딱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만나는 청년들을 정말로 멋지게 잘 길러내겠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청년들로 키워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나도 이렇게 세상과 맞닥뜨리는 혼자서 맞닥뜨리게 될 때 정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세상과 맞닥뜨릴 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겨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기회로 잡기 위해서 더욱더 강인한 나로 만드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죽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 우리가 패스로 통과해야만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하고 그룹 스터디도 하고 있고 요거는 덴버에서 2달에 한 번씩 교포 2세들 특강하던 거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팅도 하고 논문 발표도 하러 다니고 회사도 돕고 정말 꿈을 이룬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꿈은 자라가는 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너희들 토목기사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토목기사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해주지 않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감을 회복한 그래야만 나중에 뭐 여러 가지에 도전하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내 아들이 10살일 때 너 인생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와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서 10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살겠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30대 꿈을 이루어 훌륭한 교수가 되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정말 자기가 닮고 싶던 롤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90대까지 쓰더라고요. 90대. 죽을 때가 되었으니 천국에 갈 정도로. 요즘에 역시 100세 수명의 시대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나의 인생 계획표, 이거를 한번 적어보는 것과 적어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왜? 내가 적기 위해서 20대 어떻게 살겠다, 30대 어떻게 살겠다를 하려면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내 인생의 방향을 디렉션을 잡아줍니다. 내가 30대, 40대 열심히 달려와서 살았는데 40대 여기까지 왔더니 뒤돌아보니까 이게 아니야.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20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서 그대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렉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시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도출해서 여기다 10년 인생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만든 것 중에 스캔을 떠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는 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고 그런 힘들이 모여져 가지고 더 아름다운 우리나라, 더 부강한 우리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 존재 자체 하나만으로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그 힘들이, 그 탤런트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꿈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을 찾는 거죠. 내 안에 심어놓은 그 탤런트를 내가 찾아서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더 즐겁게 살아가자는 것이지, 내가 어떤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자.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꿈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이고, 비전은 그 목표를 이룬 뒤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다 하는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Hey, you. 이거 봐, 석배. How so cool you are. 너 얼마나 멋진 놈인데. 응?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Don't hesitate. 망설이지 마. Have a confidence. 자신감을 가져.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거울 앞에서 매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가 뭘 목표했던 걸 못 이루면 나는 막 머리를 엘리베이터에다 막 찍으면서 에이 바보 그것도 못해 막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이렇게 격려할 때 내 자아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그렇게 격려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있는 탤런트를 발견해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